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 How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울렁거리는 마음 혹은 뭔가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영어 울렁증과 영어 공포증이 왜 생기느냐? 사실은 잘못된 영어 공부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영어를 공부를 한다면 혹은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대로 노출시킨다면은 영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결코 어렵지 않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가 왜 잘못됐느냐? 사실은요, 언어를 읽히는 단계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는 외국어이기 전에 그냥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 모국어가 우리에게 습득되는 과정하고 똑같이 영어도 언어를 배우는 4단계에 그대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듣기. 아니, 말하기는 아니죠. 말하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럽니까? 아니죠. 듣기. 그 다음에 뭡니까? 읽기, 쓰기, 노노. 듣기 다음에 말하기죠. 그 다음, 듣기 다음에 말하기 다음에 뭡니까? 읽기가 되겠죠. 읽기. 그리고 마지막에 쓰기입니다. 다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 4단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요, 귀. 즉, 다시 얘기하면 귀가 뚫려야만 외국어 방이 생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중이가, 즉, 바깥에 있는 귀가 외이고 안에 달팽이가 있는 내인데 중이염 앓는 경우가 있는 중이라는 게 있죠. 중이가 탁 여다지 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듣던 주파수하고 다르면은 이 여다지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튕겨져 나가는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300시간 이상의 노출이 있다 보면 중이가 열리면서 그때 귀가 뚫린 거고 그제서야 머릿속에 영어의 방이 생기는 겁니다. 영어의 방이 생겼다는 것은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것이 거기에 저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장됐다는 거 뭡니까? 입으로 나올 수 있는 speaking, listening, 그 다음 이 방에 저장된 게 speaking으로 나옵니다. 자, speaking을 하다 보면 문장의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reading을 할 수 있는 거예요. reading을 계속 하다 보면 S자 붙이네, 안 붙이네, S자뿐만 아니라 who를 쓸까, which를 쓸까,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점점점 패턴화 되면서 마지막에 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 4개의 과정이 모든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자 외국어 학습할 땐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모든 모국어,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지만 외국어는 따로 신경 써서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listening, speaking, 그 다음 reading, writing.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쓰기. 문법 공부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되면 뭐예요? 독해, reading.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했어야 되는데 앞에 거는 무시하고 뒤에 걸 하니까 귀도 안 뚫리고 영어의 방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혼나가면서 때로는 맞아가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에 들으면 이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순서를 한번 바꿀 때 약 80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 결국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공부에는 순서가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실용영어입니다. Practical English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접하는 거, 그리고 자주 써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써먹는 거,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실용영어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영어가 느는 겁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거, 고단위의 학습, 어려운 단어, 문장, 이거는 나중에 점점 자기가 필요할 때 익힐 수 있어야
그때 영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용영어부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융합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를 위한 영어 지문만이 아니라 영어를 가지고서 수학도, 과학도, 또 역사도, 문화도 이렇게 다양한 읽을 거리나 알 거리를 영어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융합교육의 영어가 되어야 그래야 영어가 제대로 된 영어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른들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영어를 위한 영어, 명문장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영어의 흥미가 나올 수도 없고 어려운 문장, 올드한 문장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흥미도 안 되고 재미도 안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교육,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는 글감들이 마치 한글책을 읽듯이 영어 독서로 그렇게 컨버전 됐을 때 그때 영어가 재밌고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느는 거겠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성공한 친구들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주도성이 없는 영어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어를 study, 학습으로 한 애는 망하는 겁니다. 영어는 자연스럽게 learning, 스스로 익히고 쓰면서 배우는 learning course가 돼야 그래야 영어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너무 푸시하거나 이러면 학습으로 가는 순간 영어는 흥미를 잃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을 제대로 하고 싶다. 자기 주도성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것을 종합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영어의 말을 배우는 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가 가장 기본이고 이거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실용영어로 시작해라. 세 번째 융합교육화하라. 네 번째 자기 주도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제대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영어를 즐길 수 있는, 흥미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대로 영어를 공부해야 그래야 영어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기본으로 실용영어이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거이면서 다양한 글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알고 싶은 호기심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오늘의 결론 바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영어 독서입니다. 영어 독서. 그래서 영어 독서가 왜 이런 것들에 맞게 되어 있는지 영어 독서하니까 옛날 분들은 그냥 책 읽는 것만 생각하는데 요즘에 영어 독서는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리스닝이 있고 따라서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피킹을 하고 원어민과의 차이를 알고 그리고 글감도 있고 재밌는 애니메이션도 있는 리딩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라이팅, 쓸 수 있는 영어 독서 이것이 진짜 영어 독서, 영어 공부의 가장 훌륭한 학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영어 공부 제대로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영어 독서라는 걸 이 다음에 제가 하나씩 왜 영어 독서인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